지금은 낭독 중 봉제인형 살인사건 프롤로그 2010년 5월 24일 월요일 배심원 사만다 보이드는 법원 앞에 둘러진 폴리스 라인을 뚫고 나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지금 중대 형사재판이 열리는 곳으로 악명 높은 올드 베일리 앞에 서 있다. 건물 꼭대기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다. 정의의 여신상은 원래 정의를 추구하는 강인함과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불편부당함을 상징할 의도로 만들어졌겠지만 사만다는 거기서 그 허상을 엿보았다. 정의의 여신상은 도리어 사법현실의 환멸을 느끼고 지붕 꼭대기에서 건물 아래로 몸을 던지려는 여자의 모습을 상징하는 듯했다. 오늘도 법원 앞에 벌떼처럼 몰려든 기자들 덕분에 인근 도로와 지하철역은 마비되었다. 사만다는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갔다. 재판 시간이 늦어 지하철역에서부터 부랴부랴 뛰어오느라 땀이 비오듯이 흘렀고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올려묶은 금발머리도 그새 흐트러졌다. 언론은 이번 재판과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공판 46일째로 접어든 지금 사만다는 전 세계 주요 신문에 얼굴이 팔리고 말았다. 집요한 기자 하나가 켄싱턴에 있는 사만다의 집까지 쫓아와 버티는 바람에 경찰을 부른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만다는 오늘 또 괜히 주목을 받지 않도록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음을 재촉했다. 이제 8시간만 더 버티면 배심원 생활을 끝내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 사만다는 마침내 법정으로 들어섰고 법원 서기가 배심원단을 불러 모았다. 다른 배심원들의 지목으로 배심장이 된 중년 남성 스탠리가 천천히 일어나 앞장섰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법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올드베일리의 1번 법정은 중대 형사재판이 아니면 웬만해서 열리지 않았다. 크리픈, 아내를 죽인 죄로 처형된 미국인 의사, 서트클리프, 5년 동안 13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데니스 닐슨, 최소 12명의 청년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같은 살인마도 이곳 1번 법정 중앙에 있는 피고인석에서 자신의 중죄에 대해 답변했다. 천장에 커다란 반투명 유리로 쏟아지는 조명이 항상 피고인석의 녹색 의자를 근엄하게 비추고 있다. 방청석은 졸린 눈의 방청객들로 가득했다. 이들은 다시 없을 세기의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노숙까지 하는 열정을 불살랐다. 얼마 전 피고인을 체포해서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수사관도 방청석에 있었다. 윌리엄 올리버 레이튼 폭스. 세상 사람들은 그의 이름 머리 글자를 따서 일명 울프라고 불렀다. 울프는 46차례 열린 재판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했다. 4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체격이 좋았고 세파에 찌든 얼굴이지만 영롱한 푸른색 눈동자만큼은 항상 반짝거렸다. 사만다가 매력을 느낄 법한 남자였다. 몇 달째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 같은 얼굴과 세상의 짐을 혼자 다 짊어진 듯한 표정만 아니라면. 하지만 그럴만도 했다. 언론에서 방화살인범이라 부르는 오늘의 피고인은 런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범에 등극했다. 그는 27일 동안 18살 먹은 매춘부 27명을 죽였다. 피해자 대부분이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산채로 불에 타 죽었고 증거는 전부 불길에 휩싸여 사라졌다. 그러다 살인 행렬이 갑자기 뚝 끊겼지만 경찰은 유력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허둥거렸다. 죄 없는 소녀들이 죽어가는데도
아무런 예방조치조차 취하지 못한 런던 경시청은 혹독한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마지막 소녀가 죽은 지 18일째 되던 날, 범인은 울프의 손에 잡히고 만 것이다. 지금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그 남자의 이름은 나기브 칼리드. 파키스탄계 영국인으로 런던에 혼자 살며 택시를 운전하는 순위파 무슬림으로 가벼운 방화 전과가 있었다. 피해자 중 3명이 그의 택시에 탑승했었다는 DNA 증거와 울프의 결정적인 증언이 법정에 제출되었을 때만 해도 유죄 입증은 너무나 쉬워 보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무너졌다. 수사팀의 보고서와 어긋나는 알리바이가 나타났고 칼리드가 구속수사를 받는 도중에 폭행과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게다가 법의학 증거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다 보니 불에 탄 DNA 증거는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해졌다. 그 무렵 런던 경시청 감사위원회가 재판부에 편지 한 통을 증거로 제출하자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무죄 판결이 날 것을 확신했다. 마지막 살인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작성된 그 편지는 울프의 수사 방식과 정신 상태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다. 편지를 작성한 익명의 수사관은 울프가 사건에 집착한 나머지 범인 검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즉시 이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경찰이 칼리드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난이 터져나왔다. 런던 경시청장과 수사국 차장은 부실 수사를 묵인했으니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압력을 받았다. 한편 온갖 타블로이드지는 울프 수사관이 원래 알코올 중독자이고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을 했다는 등의 스캔들 기사를 쏟아냈다. 재판 마지막 날의 변론은 예상대로 진행되었다. 검사와 변호사가 최후 진술을 했고 판사는 배심원단에게 몇 안 되는 유효한 증거를 간략히 설명했다. 배심원단은 평결을 위해 증인석 뒤에 있는 방으로 이동했다. 몇 주 전부터 어디에 표를 던질지 이미 결정한 사만다와 달리 나머지 배심원단은 의견이 제각각이었다. 사만다는 다른 배심원에게 휘둘리지 말자고 마음을 다잡았다. 배심장 스탠리가 주기적으로 투표를 실시했지만 몇 번을 해도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도 투표를 할 때마다 다수표를 얻은 쪽 사람 수가 늘어나자 소수 의견을 낸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뜻을 꺾었다. 마침내 5시간을 몇 분 남긴 상황에서 10대 2라는 투표 결과가 나왔다. 스탠리는 못마땅한 얼굴로 그 결과를 적어 서기에게 전달했다. 10분 후 돌아온 서기가 그들을 법정으로 안내했다. 사만다는 법정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녀에게 쏟아지는 시선을 느꼈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또각또각 하는 하이힐 소리가 고요한 법정에 울려 퍼졌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서기가 침묵을 깼다. 피고인석에서 나기브 칼리드가 머뭇거리며 일어났다. 배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첫 번째 줄 끝에서 스탠리가 일어났다. 만장일치 평결이 나왔습니까? 아니요. 다수가 동의한 평결이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판사가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서기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인 나기브 칼리드는 27건의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사만다는 답을 이미 알고 있는데도 숨을 죽이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 사람이 기대감에 몸을 앞으로 기울이자 의자가 삐걱거렸고 무죄입니다. 사만다는 칼리드의 반응을 살폈다. 칼리드는 얼굴을 손에 묻고 안도감에 몸을 떨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고함 소리를 시작으로 일대 혼돈이 벌어진 것은
울프가 단숨에 피고인석까지 몸을 날려 유리칸막이 위로 칼리드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다. 법정 경위가 대응할 새도 없었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져 신음하던 칼리드는 인정사정 없는 울프의 폭행에 꿈쩍도 하지 못했다. 울프는 칼리드의 갈비뼈를 걷어차고 주먹 살갗이 벗겨질 정도로 무참히 공격을 퍼부었다. 법원 내 어디선가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 법정 경위들에게 얼굴을 맞은 울프가 배심원석까지 밀려나며 사만다와 함께 넘어졌다. 울프가 겨우 몸을 가누는 사이 경위들은 피고인석 아래에 쓰러져 있는 칼리드의 앞을 가로막았다. 경위들로부터 두들겨 맞은 울프가 앞으로 휘청거렸고 경위들은 그를 강제로 무릎 꿇리더니 바닥에 엎드리게 했다. 칼리드는 죽은 것처럼 조용했다. 하지만 아직 명확하지는 않았다. 그때 마지막으로 울프의 아드레날린이 솟구쳤는지 울프는 경위들의 속박을 풀고 기절한 남자를 향해 엉금엉금 기어갔다. 칼리드의 남색 수의는 이미 젓갈색 피로 물들어 있었다. 울프는 경위가 떨어뜨린 묵직한 곤봉에 손을 뻗었다. 곤봉을 움켜쥐고 그것을 머리 위로 치켜든 순간 울프는 뒤에서 날아온 강한 일격에 나동그라졌다. 정신을 차릴 틈도 없었다. 법정 경위 하나가 곤봉을 다시 사정없이 휘두르며 울프의 손목을 박살냈다. 이 모든 것은 무죄 판결이 나오고 불과 20초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곤봉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울프는 깨달았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칼리드를 향한 그의 공격이 충분했기를 기도할 뿐이었다.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달아나던 방청객들이 쏟아지는 경찰 병력에 밀려 뒷걸음질 쳤다. 배심원 사만다 보이드는 바닥에 쓰러져 허공만 쳐다보고 있었다. 몇 미터 앞의 소동은 눈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떤 여자 하나가 사만다를 일으켜 세우더니 법정 밖으로 인도해 주었다. 도움을 받아 간신히 법원 중앙 로비까지 나온 사만다는 지나가는 사람들에 밀려 다시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다. 거기서 20m 높이에 이르는 웅장한 돔 천장과 육중한 조각상,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과 벽화를 망연자실한 채 올려다보았다. 군중이 우르르 빠져나가자 아까 그 여자가 사만다를 다시 일으켜 주었다. 그 여자는 사만다를 법원 중앙 출입구까지 데려다 준 뒤 다시 1번 법정으로 달려갔다. 사만다의 눈앞에 보이는 법원의 육중한 출입문은 지금 활짝 열려 있다. 구름 낀 런던 하늘도 그녀에게 빨리 밖으로 나오라고 손짓하는 듯했다. 사만다는 비틀거리며 법원 밖으로 나왔다. 일부러 포즈를 취했다 해도 이보다 완벽한 구도의 사진이 나오기는 어려웠으리라. 새하얀 원피스에 피를 뒤집어 쓴 아름다운 금발의 배심원은 넋이 나간 채 서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서 정의의 여신상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만다는 플래시를 마구 터뜨리며 덤벼드는 기자들을 무시한 채 뒤를 돌아보았다. 수천 대의 카메라 불빛이 법원 출입구 위에 새겨진 문장을 비추고 있었다. 돌기둥 4개가 그 문장의 위세를 지탱하려는 듯 석판을 떠받들고 있었다. 가난한 아이를 변호하고 죄인을 벌하라. 그 문장을 읽은 순간 사만다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엄습했다. 그녀는 과연 울프 수사관이 칼리드의 유죄를 확신한 만큼 칼리드의 무죄를 확신할 수 있었을까? 그랬기에 무죄에 한 표를 던졌나? 다시금 정의의 여신상으로 시선을 돌린 사만다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미 그녀의 이름은 죄인 명부에 올라가 있음을. 그녀는 방금 심판을 받은 것이다.